우리가 기체 배웠지? 기체에서 중요한 건 얘야. 모든 양적 관계의 힘은 압력 부피는 입자수 몰수에다가 상수 절대온도. 이 공식으로 문제가 모두 풀려야 된다. 출제자가 주는 조건에 따라서 지우면 돼. 그러면 어떤 값과 어떤 값이 비례고 반비례인지를 가지고 문제가 풀린다. 알았어? 네. 보일의 법칙도 그렇고 샤를의 법칙도 그렇고 아보가드로 법칙도 그렇고 이 공식이 유지가 되는 거야. 자, 보일 법칙 조건은 누구누구가 통제되냐? 보일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러고선 실험을 한 거야. 입자수하고 절대온도. 그랬더니 압력과 부피가 무슨 관계였어? 그래. 그럼 샤를은? 샤를의 법칙은 누구누구를 통제시켰냐? 아우, 미안해. 뭐 하는 거야? 부피를 지우면 안 되죠. 여러분, 부피는 정속값이라 했어요, 무조건. 이 사람들의 모든 법칙은 부피와 누구와의 관계를 밝혔느냐예요, 기본적으로. 자, 아보가드로는 부피와 누구를 밝혔어요? 이제 나머지 남은 게 하나잖아요. 참나. 죽인다, 아주 내가 너. 이거였죠? 부피와 일자수, 몰수. 이게 여러분들 일반 선택에서 배웠던 거잖아. 부피비는 몰수비와 같다. 자, 그런데 이제 응용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응용이 들어갔을 때 부분압력의 법칙 봤죠, 여러분들. 부분압력 법칙에서 우리는 항상 얘가 일정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쓰라 이거죠. P분은 N. 압력 곱하기 부피는 입자수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 그때 얘들아, 이것이 U자관으로 뜨는 바람에 니들이한테 힘을 줬지. 야, 기본적으로 봐봐. U자관 알지? U자관. 여기 뭐 집어넣었어? 아유, 지랄을 한다. 수은 집어넣었지? 질문. 760 몇 개야? 1개야. 570. 2분의 1. 지금 병신들 됐네. 4분의 3기압이지? 네. 950. 3분의 1140. 맞아요. 얼마? 야, 여기 계산이지? 네. 어림이 쉽게 안 떠오르면 계산 느려. 760 반이 얼마냐? 380. 그게 2분의 1기압이지? 네. 190은? 3. 그러면 190 더하기 380은? 4분의 3. 그래, 그게 570이라고. 760 더하기 190은? 950이지? 몇 분의 몇 기압이야? 1에다가 4분의 1기압 더해보라고. 4분의. 그래. 그럼 760에 380 더하면 2분의 3기압이지? 그게 1140이라고, 이씨. 이거 확실히 알아도 니들 그렇게 안 하면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버벅거린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U자관에서 오픈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여기 오픈됐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둥근 플러스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야, 이거 봐봐. 야, 왼쪽이 압력이 세냐, 오른쪽이 압력이 세냐? 오른쪽. 그렇지, 낮은 게 압력이 센 거야. 거기에서 이 높이가 380mm HG래. 몇 분의 몇 기압? 그러면 대기압은 얼마가 있는데, 오픈? 1기압. 이거 몇 기압이야, 총? 그래서 2분의 3기압이라고. 이거 잘 찾으라고 했잖아. 알았어? 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 거야. 오늘 뭐 한다는 얘기야? 기체. 액체하는 거지? 네.
액체에서 얘 배울 거야, 얘들아. 누구? 자. 이거 할 거야. 근데 잘 봐. 우리가 뭐 배우고 갔어? 뭐 배우고 왔어? 순. 기체 보고 왔지, 기체? 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쌤이 알려줬지? 네. 쌤이 가르쳐줬죠? 이래서 내가 욕을 먹어요. 저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저기 있다고 빡빡 우기는 바람에 분자간 인력이 없으면 무슨 에너지가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상적으로.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 쌤한테 배웠죠? 그래서 내가 또 욕을 먹어요. 분자간 인력이 없으면 위치 에너지가 없죠? 예. 방금 전에 우리 위치 에너지만 그렇게 배우고 왔는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이상기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밖에 없다? 운동에는. 그거밖에 없다. 저 친구 물리 안 들어요. 리드보다 낫네. 물론 쌍극적 모멘트는 개 망발을 해가지고 참. 야, 잘 들어. 이상기체라 하면 분자간 인력이 없어. 그래서 걔들은 우리가 안 배운 거지만 액체는 있다고. 그런데 얘들아, 이 분자를 우리는 일반 선택에서 얘와 얘로 나눴다고. 극성 분자 뭐로? 무성. 자, 이제 질문이야. 여기는 자세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화학식을 딱 봤을 때 이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내가 분자를 구별할 때 100% 극성 분자 조건 대문자. 몇 개? 2개. 죽는다. 3개. 화학식 내에 이거 외워 진짜. 대문자가 몇 종류? 세 종류면 100% 뭐라고? 극성. 그래, 극성 분자야. 이해 갔어? 네. 다시. 무극성 분자. 산소. 분자,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몇 종류? 한 종류. 그렇지. 대문자 한 종류면 100% 뭐라고? 극성. 무극성 분자야. 그지? 극성.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게 뭐라고 했어? 대문자 두 개일 때지. 예. 대문자가 두 개일 때 중심 원자에 뭐가 있고 없고가 극성과 무극성이랬어. 공유결합. 산소. 야, 분자는 공유결합 다 있어. 빨리 얘기해. 녹살. 이거 손가락이. 개수. 뭐? 화내는 거 아니고. 중심 원소. 비공유 전자쌍 자식들아. 이름이구나. 잘 들어. 대문자 3개, 대문자 1개로 끝났는데 2개를 구분하는 요령이야. 대문자 2종류. 알았냐? 대문자가 2종류라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 화합물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원자 분자다. 그러면 얘는 100% 뭐요? 극성 분자야. HF, HCl 이런 애들. 이해하니? 근데 3개 이상 되는 애들. 3원자 이상의 분자에서는 대문자 2종류야.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누구냐? 뭐 예를 들어 옥힉 규칙이 안 맞지만 베릴륨, 붕소, 탄소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애들은 무조건 뭐다? 무극성이에요. 대칭. 근데 중심어의 비공유성이 있어. 질소, 산소 이런 애들 뭐라고? 극성 분자, 대칭이라고. 그러면 얘의 동족인 동족 이거 O야? OX에 O 산소 아니다 이거. 인이나 황도 똑같다니.
자, 지금부터 한 명씩 물어본다. 대답 못하면 죽여. 리스고 예외. 알았어? 정원이 모르니까. 그래서 틀린 놈도 많이 웃어줘. 병신들이 있어, 여기. 잘 봐요. 자네? 세명 어디 있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왜? 대문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포도당 극성분자야. 자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이게 특성 아니에요? 왜? 똑같이 세 개라고. 그래. 그냥 바로 나와야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요. 어이, 자네.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응. 아니. 내가 장담하는데 내 수업을 전혀 안 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 앉혀놓으면 알아들어요. 니네보다 더 빨리. 이게 어렵냐? 아니요. 알파벳. 어려워? 아 뭐야? 아, 뭐야. 아휴. 뭘 봐야 될지를 보라고. 아 네. 잘 봐. 얘기를 해. 아, 나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할 거야? 왜? 문제가 대문자가 하나니까. 이거야. 인지를 제대로 했을 때 수업이 재밌게 가는 거지, 뭣도 모르고 그냥 암기를 한다고 될 게 아니라고. 마지막.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왜? 저 하나라서. 그렇지. 이거 구조식이에요. 이해하냐? 어떻게 표현되든. 자, 근데 말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까지만 내가 말하는 거고, 너희들이 이제 3학년 가면 무슨 화학을 해? 그렇지. 그때 가면 약간의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할 때가 와.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저 거짓말쟁이 이러지는 마.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알았어? 자, 그래서 말이야. 잘 봐. 지금까지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분자간 인력을 분석을 할 거라는 거야. 얘들아, 먼저 분자간 인력은 뭐에 비례했어? 이거야. 끓는 점에 비례했어, 얘들아. 인력이 크면 상태 변화하기, 기화되기 쉬워, 어려워? 인력이 크면. 비례해서 쉬워. 내가 이렇게 쉬워 보여? 선생님이 이렇게 쉬워 보이니? 어려워? 야, 아주 원초적인 거 물어볼게. 고체가 인력이 세냐? 액체가 인력이 세냐? 좋았어. 액체가 인력이 세냐? 기체가 인력이 세냐? 맞지? 그럼 액체가 기체로 가려면 인력이 약해야 되냐? 강해야 되냐? 그지? 그럼 분자간 인력이 어때야 기화되기 쉽겠냐? 그렇지, 쉽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다는 건 분자간 인력이 어떻다는 얘기냐? 그러냐고. 그러면 이 뒤까지 편해진다고, 얘들아. 저 인력을 그럼 이쪽 장에서는 몇 개로 받느냐는 거야? 2개로 봤어. 이 인력을 2개로 받는데 하나는 자, 이 얘기를 좀 이해하자. 다이폴 모멘트란 말을 써. 뭐라고 했어? 얘들아, 쌍극이 뭐야? 쌍극자가 뭐야? 쌍극자가 뭐냐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줘?
뭐냐, 쌍극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하지. 아, 뭐, 그렇게 뭐냐, 얘들아.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니들이 쌍극자를 최초로 본 건 중학교 때야. 바로 자기장. 정전기 유도. 금속 막대를 놓고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가 유도되고 먼 쪽은 이런 식인 거 봤지? 근데 얘를 치우면 어떻게 되냐? 유지. 원위치로 돌아가지. 원위치. 중성으로 돌아가잖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무슨 분자? 극성 분자는 영원히 쌍극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해가냐? 그 쌍극자가 왜 생겼어, 얘들아? 전자 구름의 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분자들은 독립적이야. 이온 결합도 그렇지, 금속 결합도 그렇지, 얘들은 다 연속적이거든. 우리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애를 세자로 뭐라고 불렀어? 힌트. 덩어리. 그렇지. 덩어리라고 부르는 덩어리.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어려운 애들이야. 그래서 걔들은 간단한 B로밖에 안 나타내. NaC 이런 식으로 이온 결정들은. 근데 얘들은 분자식이 너무나 화려해. C8 요거 아니다. C8H8 C8H18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 애들은. 알았어? 봐. 쌍극자 힘이라는 건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의 힘이야.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 힘. 근데 무슨 힘일까, 얘들아? 물리학을 배우는 너희들로서는 전기적 인력. 전기적 인력. 예. 전기력이라고 무슨 말일까? 니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산소고 수소면 이걸 우리는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요걸. 공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아, 무슨 공유야. 아. 무슨 공유? 저거 전기 음성도 차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극성 공유. 아. 그러면 전자구름이 누구 쪽으로 치우친다? 오. 산소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걸 쌍극자, 그렇지, 모멘트. 기억해봐. 그래서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모멘트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무슨 전자쌍을 갖고 있어? 공유, 비공유, 비공유가, 야, 얘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그게 극성분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합이 0이 아닌 거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극성분자다. 그러면 얘는 부분전하로 뭘 띄고 산소는? 마이너스. 얘들은 이게 이 분자가 분해될 때까지 영원히 남아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물 분자가 왔는데 봐라. 분자 간 인력이란 이걸 뜻하는 게 아니야. 이건 화학결합이야. 공유결합. 이걸 뜻하는 거야. 얘랑 또 다른 물 분자 누구를 당기겠냐? 산소 당기겠냐? 수소 당기겠냐? 얘가. 그렇지. 여기에 산소가 있는 거야. 왜? 얘는 부분적으로 음이니까 이게 형성돼. 이게 쌍극자의 힘이야. 전기적으로 당긴다고. 이해가니? 네. 근데 저거는 무슨 분자만 갖고 있는 거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야? 그렇지. 이해갔니? 그러면 이 힘이 있어, 얘들아. 읽어볼까? 분산력. 아이씨. 피카츄, 씨. 보면 별 중요한 것도 아니야. 키키키키키키키키
진짜 아주 씨. 그지? 얘들아, 분산력의 정의가 뭐냐? 분자들은 전자 구름의 집합체야.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분자는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전자구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것들이 온도가 떨어져서 둔화되잖아. 운동이 둔화되면, 자, 너도 전자구름 갖고 있어. 나도 전자구름 갖고 있어. 가까운 데서 지나가게 되면 구름과 구름끼리의 반발이 생기지. 네. 그러면 전자구름이 비편재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럼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생겨. 순간적으로 분자 내에 쌍극자가 생긴다고. 그럼 뭐야? 서로 당기겠지? 서로 다른 전하가 당기겠지? 이걸 분산력이라 한다. 예. 모든 분자가 갖고 있는 힘이야. 뭐와 뭐의 힘이라고? 분자. 근데 생각을 해봐. 구름이 비편재돼 가지고 결합한다고 했어. 자, 덩치가 큰 놈이 순간 쌍극자가 잘 생기겠냐? 덩치 작은 애가 잘 생기겠냐? 왜? 이런 말이 있어. 가지 많은 나무에 무식한 것들 진짜.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으면 예. 아주 사소한 바람에도 이쪽 가지가 흔들리고 저쪽 가지 흔들리고. 다시 말해 덩치가 크면 그 큰 것들이 지나가다가 비편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덩치 작으면 최소한 더 가까이 와야 이 현상이 생기는데 큰 애들은 저 어느 정도 거리에서도 비편재 현상이 생긴다고. 근데 덩치가 큰 분자는 대부분 분자량이 어떨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를 뜻해? 분자가 크다 작다? 그런 얘기거든. 이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야. 질문 F2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예, 이걸 확률이 안 그렇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씨발. CL2 그것도 무극성 아니에요? F2가 9번이고 CL이 17번이야. 누가 분산력이 클까? 맞아. 이런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이해 갔어? 이건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모든 분자가 갖고 있어. 그걸 정리한 과학자가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야. 반데르발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분산력은 얘한테도 성립을 하는 거야. 야, 헬륨이 무슨 결합하지? 공유가. 지랄을 한다. 저럴 줄 알았다. 나쁜 놈. 아이, 무극성. 지랄을 하네. 무슨 결합하지? 공유비야. 기온결합. 헬륨. 난리도 아니구만. 야, 얘 몇 쪽이야? 2조. 아이고, 나 미치겠다. 얘들아, 최소한 우리는 오픈반에서 멍 때리다 오는 애들이 아니잖아. 내가 일일이 다 질문해 주잖아. 이게 얼마나 이해력에 도움을 안 주는지 아냐? 망신만 당하잖아, 계속. 그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한 애들이 없잖아. 얘들아, 헬륨은 비활성 기체야. 아, 얘 특징이 뭐야? 전자가 안정적이라고. 예. 근데 무슨 화학결합을 해? 얘 혼자 분자야.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결합해? 공유 이런 거 틀린 거야 이미. 하지만 이건 한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분산력? 맞아. 분자가 인력인 동시에 분산력이고 저걸 연구한 과학자가 뭐라고?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라고. 예. 그 반데르발스는 나중에 기체도 있다. 이게 기체도 있다. 이상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없어서 위치는 0이라고 했는데요. 아니야. 실제 기체는 있다. 그래서 피부는 노랗다를 보정식을 넣어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만들어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봐봐. 그래서 걔들도 인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 인력이 있거든. 안 그러냐? 어떤 기체가 압력을 세게 가하는데 그만큼 부피가 확 줄어. 줄다 어떻게 돼? 액화되죠.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그거 아닙니까? 압력을 고압을 줘서 액화된 거예요, 그게.
아셨어요? 자, 여러분. 분자간 인력은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고, 이건 극성 분자간에 있는 힘. 그 다음 분산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극성 분자는 분자간 인력 두 종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극성 분자는 하나만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세냐? 그러니까 극상 분자.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두 개 다 합한 힘보다 분산력이 워낙 큰 놈도 있어요. 분자량이 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안 섞여요? 그럼 둘은 성향이 다른 애들 아니야. 근데 물은 무슨 분자예요? 극성 분자죠. 기름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신지 알아요? 알아요? 예. 오, 똘똘한 친구예요. 기름은 130도씨예요. 누가 인력 있어요? 그렇죠. 무극성 분자가 더 세요. 아니, 물은 최소한 쌍극체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고 두 개 다 있는데 분자량이 워낙 커요. 기름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산력만 있는 무극성 분자는 무조건 끓는 점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조건부 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때는 그냥, 끓는 점은 뭐라고? 분자간 인력의 척도고, 알았니? 그 다음에 쌍극자 힘, 그 다음에 분산력, 극성 분자는 두 개의 힘을 다 갖고 있으며, 이런 거야.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있는데, 누가 더 크냐라면 조건을 제시해 줘야 돼요. 분자량이 비슷한 A와 B가 있는데, 왜 B는 끓는 점이 A보다 높지? 극성 분자라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있구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닥치기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 갔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니들한테 페이지 42쪽에 맨 아래 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물질이 있죠? 네. CH3O, CH3 다이 메틸 에터. 뭐라고요? 다이가 뭔 뜻이에요? 쉽다. 멋진 친구들이에요. ATP 알아요? ATP? 예. P가 뭔 뜻이에요? 템포. 멋있어요. 씨. 템퍼레이처. 트리죠, 트리. 멋있어요. 다이는 죽음이고, 트리는 나무고. 트리. 사이너스. 뭔 뜻일까요? 숫자예요. 1, 2, 3. 맞아요.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모노라고 쓰이는 거 있을까요? 그게 한쪽만 들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ADP가 뭘까요? 임산기를 두 개 가진 애예요. 생명과학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ATP는요, 임산기를 세 개 갖는 애고요. 마이토콘드리아, 띠띠끼들아. 배웠어, 안 배웠어? 동화작용, 이화작용. 과학을 공부하려면 좀 모든 걸 같이 버무려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물리는 물리만 가르치고 화학만 가르치니까 니네가 맨날 그냥 한쪽으로 색깔이. 같이 배워. 무슨 말이냐면 다이메틸이라는 뜻은 메틸기가 두 개 있다고. 거기 봐봐. CH3O, CH3잖아. 그 CH3를 알킬기 중에 메틸기라고 그래. 그게 그냥 CH4면 메테인이거든. 공유결합한 거야. 메틸기, 다이메틸에터.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왜? 그렇지. 그렇게 보라는 거야. 우리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그렇지. 이게 아세틸 알데하이드거든. 언제 생기는 줄 알아? 너네도 1년, 2년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겠죠? 술을 마실 수 있겠죠? 술을 마시잖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곳이 여러분들 기관 중에 어디예요? 맞아요. 간에서 그 에탄올이 분해가 되면 얘가 돼요. 아세트알데하이드. 근데 이게 여기를 자극을 줘요.
그럼 뭐예요? 숙취예요. 그게 숙취. 뒷골 땡기고 어지럽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얘가 분해가 되잖아요? 아세트산이 돼요. 산이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술이 깨는 거죠. 그래서 트림 꼭 하면 흰내가 나요.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가 아세트산인데 이것들이 대문자가 다 몇 개냐고. 3개. 그래서 극성문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거. 시아나산 메틸이거든요. 읽는 거요. 근데 니들은 뭐만 알면 돼? 이거 대문자 몇 개예요? 세 종류 이상이잖아요? 예. 그죠? 극성문자예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써준 데이터가 뭐냐? 옆에 다이폴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쭉 써줬죠? 같은 극성이라도 극성의 성향이 강하면, 야, 봐봐. 분자량을 쭉 읽어봐. 분자량이 다 40대지, 보니까. 그럼 분산력은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분산력은 비슷한데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큰 애가 아무래도 끓는 점이 높다? 그럼 분자간 인력이 세다를 보여준 거야, 그냥. 이것만 봐도 봐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분산력이 비슷한 애를 놓고 중간에 쌍극자 모멘트를 안 써줘도 끓는 점이 가장 만약에 시아나산 메틸이 제일 높다 그러면 아, 얘가 쌍극자 힘이 제일 세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 봐. 분산력이라고 써있지? 네. 그러면 이 분산력은 극성이든 무극성 모두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분산력 값이 분자량에 비례한 것을 보여주려면 무극성 문제가 제일 편한 거야. 왜? 쌍극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데이터로 뭐가 있느냐? F2, Cl2, Br2, I2가 있어. 왜 얘들을 써줬을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무슨 원소? 내년에 니네 수능 봐야 돼, 이 새끼들아. 할로젠. 기억나? 예. 따라해봐. 불 뜯는 염소를 부어. 풀 뜯는 풀이 뭐예요? 플로린. 염소는? 염소. 옛날에는 아이오딘이 요오드였거든? 그래서 풀 뜯는 염소를 봐요. 얼마나 좋았는데, 아이오딘 바뀌는 바람에, 이래버려. 그래서 원자번호는 아이오딘이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럼 분자량도 제일 크겠지? 그래서 그렇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인력도 세신 거예요? 맞아. 인력이 세서 끓는 점이 높은 거라고 해석해. 맨 밑에 있는 거 봐봐. 얘 몇 쪽 원소야? 바로 밑에 있는 애들. 예, 18족이잖아. 얘들 화학결합, 무슨 종류의 화학결합을 하지? 병신이면 대답할 거야. 오! 붕어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도. 비단이고도 몇 마리 보여요, 지금. 짱붕어도 보이고. 그래서, 야, 걔들도 분산력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분자량이 큰 애들, 우측으로 갈수록. 가로축이 죽이니까, 아, 얘들도 그러면 분산력이 커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야. 분자량이 클수록, 덩치가 클수록. 이해 갔어? 네. 그 얘기가 뭔지? 자, 이제 그 바로 밑에 박스가 뭘 말하는지 잠깐만 봐. 이건 니들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우리는 분자의 묘미가 뭐냐? 화학식이 다양하다는 거야. 분자식 자체가. 너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기화학이라는 걸 배울 거야. 고급 화학에 가서. 이 탄소와 수소를 주 메인으로 한 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이야. 자, 이게 탄화수소 화합물이거든. C가 3개면 H는 몇 개다? 8개. 이렇게. C가 4개면 H는 몇 개다? 12개. 10개인가? 이렇게다. 우리 예를 들어준 거야, 지금. 자, 얘를 쓰면 이렇게 쓴다. 무슨 결합이냐, 이거?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맞아? 다 단일 결합. 그럼 여기 수소 몇 개 붙을까? 그렇지, 여긴. 그래서 탄소수에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는 거야. 양쪽에. 끝에. 이게 알케인이야. 알았냐? 그냥 들어도. 근데 수소를 제외하고 이렇게만 쓸 수 있어. 구조식을. 이것도 뭐야? C4H10이야. 그런데 옆에다 내가 이걸 그릴 거야. 또 이것도 그릴 거야.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같은 놈이에요.
같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로 그리든 오른쪽으로 그리든 얘들은 다 109.5도입니다. 정사면체. 배워서 알고 있죠? 탄화수는 109.5도라는 거. 번호를 붙여보세요. 계속 이어지죠? 얘도 번호를 붙이면. 이거죠? 얘도. 그래서 얘들은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면요. 같은 놈이 아니에요, 얘는. 번호를 붙여봐요. 1번, 2번 몇 번에서 끝나요? 위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3으로 끝나잖아. 이거 다른 놈이에요. 분자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 H 3개, H 3개, H 3개 이거 하나 붙으면 10개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얘들의 분자량은요, 얼마일까요? 58이겠죠. 12짜리가 4개고, H가 1짜리니까. 맞죠? 네. 분자량이 똑같다는 건 분산력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분산력이 달라요, 애들은. 왜? 구조가 달라서. 보세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노멀 뷰테인이라고 읽어요. 그냥 관용어예요, 관용어.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이소뷰테인이라고 읽어요. 이소란 뜻은 아이소마예요, 아이소마. 이성일체란 얘기죠.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거라면, 자, 제가 그 옆에 똑같은 노멀 뷰테인을 그리고 똑같은 이소뷰테인을 그리면 얘들 간의 점선이 분자간 인력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인력이 더 셀 것처럼 보여요, 위아래. 위에. 왜요? 면적이 넓잖아요. 맞아요. 길수록, 탄소 사슬이 길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이것도 분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단원자 분자, 좀 분자량이 작고 구조가 간단한 애들은 무조건 분자량 클수록이지만 어느 정도 분자량이 되는 애들은 구조 이성질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걸 노멀 펜테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르죠, 애들은. 분자식은 똑같아요. C 5개, H 12개 똑같거든요. 이거 이소펜테인이에요. 이건 네오펜테인이에요. 이 셋밖에 없거든. 얘들아, 누가 제일 끓는 점이 낮을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볼 줄만 알자는 거죠. 사슬이 길면 길수록 인력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보여주는 거고요. 이해 갑니까? 그게 거기 얘기예요. 탄화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법. 근데 하나 더 업돼 갖고 하나 알려줘 볼게요. 여러분, 이거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노극성.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고급화하게 가면 얘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얘 구조식이에요. 예. C가 4개, H 8개. 알켄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구조식이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끓는 점을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보일링 포인트라 해서 끓는 점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시스형이에요. 어디가나 한 번은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시스뷰테인이고, 얘가 트랜스뷰테인이에요. T처럼 되어 있고, 얘는 가운데 C,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누가 더 극성일까요? 끓는 점을 그려놨잖아요. 왼쪽. 맞아요. 그럼 니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극성이라며요. 무극성 중에서도 극성이 얘가 좀 세다고요. 얘는 대칭이라고 하고요. 이게 T자 대칭, 얘는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전자 그러면 저쪽에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으로. 이게 평면구조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조건 분산력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다 믿지 마세요. 대신 그렇게 믿어야 문제가 훨씬 풀려요, 빨리. 알았지? 근데 저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극성 분자가 다 물에 녹는 거 아니에요. 극성 분자지만 이렇게 고분자들은요, 극성의 성향이 있는 애 있고 무극성 성향이 있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탄올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에탄올이에요.
얘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극성이라고 해요? 무극성이라고 그래요? 글쎄 잊어먹은 거예요? 제 문자 세 개잖아. 극성 문제야. 그런데 봐요. 이게 에탄올이면 이거 펜탄올이거든요. 요게 극성 부분이에요. 알코올기. 여기 다 뭘까요? 무극성.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물에 녹는데 얘는 잘 안 녹아요. 극성인데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수가 다 있는 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합과학 시간에 뭐 배워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죠, 이거. 이거 뭐라고 배워요? 인지질이라고 그러죠, 인지질. 그 세포막 주성분. 기억나? 인지질 이중충? 예. 저때 꺾어지는 거 있지? 저게 뭐냐면 얘들아, 고급하게 가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여기 탄소 있고, 여기 탄소 있고, 탄소 있고, 탄소 있다는 표현이야, 이게. 알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다 넣겠어. 하나, 둘, 셋, 하나 더 그래. 다섯.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에 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선구조식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 다 탄소야, 이거. 밑에 있는 거. 그럼 여기는 뭐냐? 물하고 친한 부분. 여기는 안 친한 부분. 그래서 친유성기, 친수성기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면 활성제야. 물하고 친한 부분, 안 친한 부분 다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얘들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이걸, 이중 뭐라고 그래? 합성. 그러니까 이게 단일막이잖아. 하나의 막. 이거 이중층이라고 하고.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 하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고급까지 간다면 그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지, 지금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건 대문자 세 개는 무조건 극성분자고 대문자 하나는 무극성분자인데 두 개짜리가 떴을 때 중심원소가 탄소면 무극성분자, 질소나 산소면 극성분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들을 파악하는 게 쉽다는 거지. 알았어? 자, 그런데 갑자기 밑에 뭐가 떠요? 수소결합이라는 말 딱 떠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 수소결합이 낯섭니까? 아니요. 이거 통과 시간에 배우죠. 어디서 배웠는지 아는 사람 두 군데. 일단 이거 주가닥1, 주가닥2 뭐죠 이거? 그렇죠. DNA잖아요. 야, DNA 염기 4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이놈들아. ATC. 아저씨! 차 타고 가자고. 이거야, DNA. RNA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이렇게 외우라고. 염기 서열이거든? 네. 아데닌은 누구랑? 타이민이랑. 구안이는 수소결합한다. 어? 아데닌은 타이민과 2번. 구안이는 사이토닌과 3번. 그래서 얘가 뒤틀리잖아. 꼬이잖아. 또 하나 있어. 어디서 배우냐? 이게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똑 잘려. 이게 원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이 빠지는 탈수 축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야. 이게 뭐야? 펩타이드. 그렇지. 이것도 수소 결합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봐.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길수록 사슬이 길수록 분산이 커. 이건 여기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이번은 여기에 대한 얘기야. 쌍극자 힘 중에 유독 엄청나게 예외적으로 센 힘이 있는데 그걸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거. 수소 결합이라 부르지만 엄밀히 이건 분자간 인력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의 공통점이 뭐냐? 무슨 결합이야, 얘들 다? 화학 결합이지. 그럼 수소 결합은? 아니야. 얘 물리 변화야. 근데 그런 화학 결합만큼 힘이 세다는 것만 알아두는 거지. 그러면 얘들이 힘이 세려면 극성 쌍극자 힘이 나타나고 그 힘이 세려면
걔들이 갖고 있는 부분전화가 유독 세야 되겠지. 근데 너희들 알잖아. 그런 극성 공유결합의 세기는 뭐가 결정하디? 전기음수 차지. 니네 전기음수 누가 제일 세냐? 플로린이지. 얼마? 그렇지. 4.0이었지. 맞지? 산소 얼마였어? 네. 2.2. LL이 0.5씩 준다 그랬지. 3.5. 그 다음 질소는 그럼? 그렇지. 그리고 이제 17족이면 다른 무수한 비금속이고 가장 약한 게 얘야. 예. 2.1. 그리고 뒤가 다 금속이거든. 그러면 누구누구 사이가 제일 음성차가 크냐? 아이씨, 이쁘게. 우리 공유결합만 따지고 있는데, 이 분자. HF. 그렇지. 그 다음 센 건. NA. 지랄을 한다. 아니, 얘가 제일 세면 그 다음 누가 센지를,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수업이요? 1위가 누구라고? H와 2위가 H와 3위가 분자 내에 당연히 얘가 플러스의 부분전화를 뜰 거고 마이너스를 띄겠지. 분자 내에 이 극성 공유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분자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자, 수소결합을 하는 애들 예를 들어볼게. 자, 누가 수소결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얘가. 얘도 그럼 무슨 결합 할 수 있어? 수소결합 가능할 수 있어. 얘도. 됐어? 그럼 잘 봐. 얘는 수소결합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OH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니네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리가 두 개인 애들이 퓨린 계열이야, 얘들아. 염기 중에서도 퓨린 계열이라고 분자량이 좀 큰 애들. 근데 얘들이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 질소 이렇게 돼 있고. 알겠냐? 그럼 여기에 수소가 있거든? 바로 얘 때문에 수소결합이 가능한 거야. NH. 이해 갔니? 그 다음에 이쪽은 뭐 고리 하나로 된 애들이 피리미딘 계열이거든? 염기 중에. 근데 여기서도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소가. 그래서 여기 H 이런 식으로.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것들끼리 지들이 이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봐야 얘 수소결합 하겠냐 안 하겠냐? 해요. 이거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극성. 그지? 그래서 그렸어 내가. 수소결합 하냐 안 하냐? 안 해요. 안 하네. 그지? 없잖아 OH 결합이. 예. 이런 거야 니들이 속는 게. 수소결합은 구조식을 봐줘야 돼. 알았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라. 실질적으로 얘들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을 H하고 F하고 H하고 O하고 H하고 N하고 있는 애들이 분자간 인력이 상당히 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넘겨봐봐. 44쪽으로 넘겨보면 거기에 맨 밑에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야. 보여 안 보여? 자, 이 그래프를 보는 요령을 알려줄게. 제일 먼저 H2O의 끓는 점이 좌측에 맨 높이 있지. H2O. 네. 맞지? 근데 그 중심 원자가 O 아니냐? 어? O가 16쪽이잖아. O 밑에 누구 있냐? 황 있지. 그래서 H2S는 저 아래에 있어. 끓는 점이. 그지? 그런데 황 밑에 사죽에 누가 있어? 셀런이 있어. Se. 알았어? 근데 걔는 또 높지. H2S보다. 네. 왜? 분산력. 분자량이 크니까 극성의 정도는 비슷할 거 아니야. 분산력.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 3개만
이주기인 H2O, HF, NH3가 팍 같은 쪽에서 굉장히 끓림이 높아. 근데 맨 밑에 CH4 봐봐. CH4, 다음에 SiH4, 다음에 이해가냐? 네. 분산력이 점점 세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아주 순수한 원리야. 그게 정상인데 왜 H2O랑 HF랑 NH3는 이렇게 같은 동족인데도 끓는 점이 분자량이 분명히 작잖아. 네. 확 높냐? 무슨 결합의 원리? 이게 증거다? 수소결합의 증거야. 이 그래프 자체가. 알았어? 네. 다시 말해서 H2O랑 HF랑 NH3는 무슨 결합한다?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잠시 여기 한번 봐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누가 수소결합이라고? 기어. 하, 미치겠다. 빨간 얘들아, 빨간색은 공유결합이잖아. 화학결합이라고 저건. 내가 말한 분자간 인력, 수소결합이라고 썼다고 니들이 착각하면 안 돼. 점선인 누가, 이씨, 에이, 부셔버려. 김희수, 죽인다. 야, 없애. 오늘 저녁에. 공구 김희수. 다시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화학결합이냐? 기어. 그래, 무슨 결합? 수. 공유결합이라고 이 새끼들아. 아. 그럼 수소결합은 누구야? 니은. 그렇지. 누가 물리변화야? 기억니은 중에 누가 물리변화냐고. 니은이라고. 이 수소결합이 물리변화라고. 아, 네. 기억은 화학변화야. 그래서 기억을 끊잖니? 수마 산풀인 거야. 수소 마이너스 산소 플러스 전기분해. 그래서 이 그림을 확실히 놓고 애들이 기억해. 기억은 뭐라고? 극성 뭐야? 공유결합. 공유결합. 얘가 끊어지잖아. 무슨 분해? 전기분해. 그러면 수소와 뭐로 나와? 그래, H2와 O2가 나오는 이게 화학결합이고, 무슨 결합? 화학결합이고, 이것이. 알았니? 니은은 수소결합이야. 그런데, 얘는 분자간 인력이라고. 그래서 얘는 상태 변화야. 예를 들어서 얘가 물이다. 그럼 얘를 뭐로 가는 거야? 수증기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들아. 명심해. 수소 결합했다고 화학 결합 아니야, 이거. 이해 갔니? 네. 이런 애들은 잘 봐. 분산력이 차가 좀 있는데도 쌍극자임이 워낙 세서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프를 보라고. H2O. 그러니까 사실 얘도 말이야. 아까 내가 그렸던 애 있지. 얘가 누구의 구조식이냐? 이게 아세트산이야, 이게. 그러면 이쪽에도 내가 이제 H를 그려볼게.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이게 수소 결합이야. 이게 수소 결합이라고. 이게 수소 결합. 알았어? 네. 얘 분자량이 60이 걸랑? 아세트산이? 근데 분자량을 측정하잖아. 120으로 나와, 항상. 수소 결합이 워낙 세서 이합체라고 그래. 이런 걸 이합체. 수소 결합의 가장 훌륭한 증거야. 하지만 이 노란색의 결합을 화학 결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아세트산은 17도씨 정도 되면 얼어. 결합이 워낙 세가지고. 이 빙초산이야, 이게. 알았니? 물이 어느 점 몇 도씨냐? 0도치지. 쟤는 17도씨야. 그만큼 세다는 거야. 세니까 금방 고체가 돼버리지. 수소결합이 화학결합이야? 아니면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결합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마. 알겠어? 여기 수소결합 부분 묻으면 이거 다 틀려. 알겠지? 네. 니네 45쪽에 3번 봐봐. 3번에 가에 수소 결합 있는 애 손들어. 가에 수소. 그러니까 가에 수소 결합 있는 애. 없네. 일찍 사는 사람들은 그게 수소 결합이 돼 있어요. 잘못 나온 거거든. 가엔 HCl 결합이 있어야 돼. 니네 다 똑같이 돼 있네. 그 HCl은 극성 분자지. 맞지? 그래서 그게 쌍극자 힘이야. 가가. 그럼 나가 뭐야? 이게 수소 결합이야. 다는 그럼 뭐라고 할래? 분산력. 왜 이렇게 쓰냐면 얘들아, 우린 엄연히 가 같은 경우 HCl 그러면 쌍극자 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주된 힘이 쌍극자 힘이란 뜻이야. 알겠어요? 그거만 보고. 자, 이번 단원이 증기압력과 끌린 점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증기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에서 3단원이 뭐였어요? 화학평형이었죠. 그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습니까? 동적 평형 배웠죠. 그때 상평형 배운 거 기억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십시오. 증기압력이 무엇이냐면 결국 증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체죠, 기체. 기체압력을 뜻하는 거예요, 기체압력. 근데 이 기체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놓고 옆에 이렇게 U자관을 놔요. 물론 여기에 뭐를 넣는다? 그렇지. 수은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진공이에요. 진공 상태에 우리가 임의의 액체를 부어요. 여기다 이렇게. 온도는 T도시로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액체 표면에서 기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증발이 포함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표면에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액체 입자를 이렇게 어떤 면에 대해서 그리잖아요. 자, 이게 액체 입자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이 입자들 간에는 뭐가 존재할 거예요? 분자간 인력이 존재해요. 여러분, 같은 입자예요.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 얘들은 같은 입자입니다. 자, 이렇게 놨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잘 보여. 이 안에도 계속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여기도 계속 있고요. 계속 있습니다. 입자들이. 여기도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간색과 파란색의 위치에 있는 액체 입자들은 사방팔방에서 다른 액체 입자의 인력이 있겠죠. 근데 흰색은 어떨까요? 위쪽은 없죠. 다시 말하면 요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주위에서의 분자간 인력이 약한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표면의 입자들은. 이해가요? 저 안에 있는 입자들은 사방팔방에서 다른 분자들이 당길 거 아니에요, 서로. 표면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이렇게 가해주잖아, 열을. 에너지를 가해주면 얘들만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빨간색도 파란색도 어느 특정 온도가 되면 기화가 되긴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얘들은. 알겠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그 안에 압력이며 인력이며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런 거 르샤틀리 원리에 설명이 가능해요. 복잡하니까 표면에서만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의 증발 속도예요. 증발 속도.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속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에서 뭐 배웠습니까? 시간이 흐를 때 보통 액체가 기체로 되는 이 정반응의 속도를 우리는 무슨 속도라고 불렀어요? 증발 속도라고 불렀고, 그 다음 반대로 일어나는 이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불렀어요? 응축 속도라 불렀습니다. 이게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했다. 기억해요, 이거? 그런데 점점 이제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얘가 증발을 하니까 표면에서 뭐가 생길 겁니까? 기체 입자들이 점점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얘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응축 속도가 이렇게 된다. 점점 빨라진다. 하지만 정반응보다는 클 수 없다. 그래서 이 시간 t 이후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되면 얘들이 보세요. 액체 표면이 이렇게 줄고요. 맞죠? 줄 거 아니에요. 증발돼서. 그러나 누구는 증발 속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증발 속도는. 근데 누구 속도가? 응축 속도가 처음엔 이랬는데 같아져서 이 안에 있던 기체들이 압력을 발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온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높이차 H를 H 밀리미터 H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액체의 증기압이라 부른다. 그럼 액체의 증기압은 기체가 무슨 상태일 때다? 포화 상태일 때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액체를 넣을 때 충분한 양을 넣어줘야 돼요. 이 액체가 다 날아가 버리면 이게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모릅니다. 충분한 양을 넣어줘야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액체의 양이 이렇게 동적 평형이 되었을 때 공존해야 돼요. 액체랑 기체랑. 문제는 여기까지 꽉 채웠어. 그래도 똑같아요. 증기압은. 알겠습니까? 또 하나, 얘를 이런 그릇으로 바꿨어. 이런 그릇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U자가 있어요. 이렇게 U자가 이렇게. 그래도 이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된다면 증기압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기압은 뭐에 영향만 받는다? 온도에 영향만 받는다. 증기압은 온도에 영향만 받는다. 이거예요. 됐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 속도가 더 빠르겠죠.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증발 속도가. 그래서 더 많은 증기압이 포집돼요.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온도라면 세로축을 증기압만 표현할게요. 결과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근데요. 이 액체한테는 여기가 빗금친 부분이 액체 표면의 대기압이잖아요. 저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면
액체 표면 위 기압과 증기압이 동일해지잖아요. 이때부터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돼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액체 내부에서 기화돼서 나가면 소리가 들려요. 우경아, 무슨 소리 들릴까?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어. 들었어요? 나만 들려. 나만 들리게 낸 거야. 우경아, 무슨 소리 들려? 얘들아, 어떤 액체 내부에서 봐봐, 기포가 이렇게 생기잖아. 기포가 그럼 뽀글 우리 그거 뭐라 불러? 끓는다 라고 하잖아. 너 라면 끓여봤어 안 끓여봤어? 친구가 라면 끓여달라고 해 안 해? 안 해? 그런 거 몰라? 친구들끼리 같이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있어? 왕따들만 앉아있구만 여기 다. 있어. 네가 끓여줬어.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되잖아. 애들이 졸라 처먹으니까. 그지? 그래서 애들이 무셔틀 이러시면 안 되죠. 애들이 막 재촉하는 친구가 있잖아. 야, 물 끓나 봐봐. 그럼 이게 네가 뚜껑을 열었어. 김이 막 나와. 근데 안 끓었어. 어떻게 알아? 기포가 없잖아. 저도 물이 끓는다 그러면 어때? 부글부글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기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는 거지. 그때 어떤 때냐? 이런 때야. 어떻게? 이게 나온다고, 보글보글 소리가. 그게 그러면 오픈되면 액체 표면은 대기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을 760mm Hg라고 잡는다면 요때의 증기압일 때 요 온도, 요걸 보일링 포인트라고 불러. 끓는 점. 이해 가냐? 질문? 노란색의 또 다른 액체가 있어, 얘들아. 얘 끓는 점은 높냐, 낮냐? 흰색보다. 높네요. 이해가요? 네. 얘를 A라 놓고 얘를 B로 놓을게요. 잘 들으세요. 동일 온도에서 증기압은 누가 높아요? A가 높아요? B가 높아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누가 잘 끓어요? 맞아요. 이해합니까? 잘 끓는다는 건 상태 변화가 쉽다는 얘기잖아요. 분자간 인력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세요? B가 더 세겠죠. 인력이 세니까 증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분자간 인력이 세다. 끓는 점은 누가 더 높다? 자, 이러면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잘 듣습니다. 일정 온도에서 증기압이 높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화가 잘 된다. 이해갔어요? 기화가 잘 된다. 그렇다면 분자간 인력이 어떻다? 그렇지.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그렇다면 휘발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 여러분, 휘발성이라는 건 기화되는 성질이에요. 휘발성이 좋은 기름을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이 끓는 점이 어때요? 낮고요.
몰 증발열, 1몰당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적게 들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47쪽에 위를 보세요. 물질 4개가 보이죠? 물질 4개. 맨 왼쪽이 디메틸 에터죠. 맨 오른쪽이 누굽니까? 아세트산. 그렇게 4개가 있는데 제가 야 누가 인력이 제일 세?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에탄올이나 물을 선택하는 놈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넷 중에 누가 인력이 제일 세요? 그렇죠. 아세트산이 제일 센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누가 증기압이 제일 커요? 그렇죠. 읽어봐요. 네, 다이에틸 에터. 에틸기가 2개 있다는 뜻이. 가운데 O 있고. 이해 갔어요? 해석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아, 760이 될 때 끓는 점에 제일 먼저 도달한 애가 누구다? 다이에틸 에터다. 이해 갔습니까? 네. 책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 하는구만. 부끄러운 자식. 자, 이제 증기압력과 끓는 점을 봤는데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저 증기압 자체가 포화 수증기압으로 나와요. 니들은 대기상에서. 아셨어요?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응결점, 이슬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조 단열곡선 100m당 1cm 떨어진다. 이슬점 단열곡선, 그래서 구름의 두께 계산하고 그런 거 나와요. 훨씬. 자, 여러분 이제 바로 그 다음 단원을 가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압력일 때 물질은 3가지 상태로 존재하거든. 그 3가지 상태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프를 파악하는 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운 증기 압력 곡선이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의 경계예요? 액체와 기체의 경계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2개가 나오는데 잘 봐라. 세로축이 압력, 가로축이 온도야. 아, 그냥 압력. 자, 이럴 때 대부분의 물체들이 다 이렇게 나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 자, 써볼게. 여기가 고체다.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야. 요거 뭐라 부를까? 여기를 T, 삼중점이라고 부른다. 3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근데 니들한테는 딱 물질 2가지밖에 안 나와. 여기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갔을 때 5.1이라고 써있잖아. 이거 CO2야, 얘들아. 이산화탄소라고. 우리, 야, 지구상에서 몇 기압이냐? 대기압이.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이 선밖에 해당이 안 돼. 이거를 승화곡선이라고. 승화곡선. 저 빨간 걸 뭐라고 할까? 융해곡선. 노란 걸 뭐라 부른다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증기압력 곡선이야. 사실은 기화곡선 뭐 이런 말 쓰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1기압 상태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밖에 전달이 안 돼. 적어도 액체 이산화탄소를 보려면 5.1기압 이상은 돼야 돼. 이해 갔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끝내. 중요한 게 얘거든. 중요한 게 바로 온도와 압력에 따른 누구냐? H2O야.
자, 얘를 보면, 얘들아, 이거 무슨 곡선? 승하곡선이잖아. 맞지? 이게 뭘까? 이게 용융곡선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곡선이야? 증기압력 곡선. 물만이래, H2만. 이거 그래 잘 봐줘야 돼. 잘 보시면 여기가 뭐로 존재해요? 얼음. 여기는 수증기. 여기는 자, 이랬을 때 잘 보세요. 세로축이 760이야. 아, 물론 단위는 밀리미터 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쭉 가요. 요거 몇 도실까요, 여러분? 100도씨. 끓는 전. 요거 몇 도실까요, 여러분? 0도씨. 그렇죠, 0도씨. 요거 삼중점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삼중점. 고체기체기 제가 모두 존재하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이 지점을 A, 그 다음에 이 지점을 B, 이 지점을 C, D로 놓을게요. 먼저 A 지점이에요. 조건 첫 번째, 온도 일정에서 압력을 높이잖아요. 상태 변화 얘기해봐요. 무슨 상태에서? 수증기에서. 맞죠? 출발이 뭐로 변해요? 압력 높이면 얼음으로 변하죠. 그 다음 계속 높이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쭉 위로.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 상태에서 올리면. 그런데 두 번째,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뭐가 됩니까? 바로 얼음이 되죠.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연습해 봅시다. B 지점에서 물을 만들고 싶으면 압력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겠죠. 온도 어떻게 할래요? 높일까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승화밖에 안 돼요. 그냥 다시 말하면 압력을 높이면서 온도를 높이면 올라갈 수 있겠죠. 여튼 압력은 높아져야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C 지점. C 지점을 물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압력을 높여야 돼요. 이거 온도 낮춰갖고는 안 돼요. 밑에 승화곡선 걸리니까. D는 당연히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저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 빨간 선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융해곡선. 자, 이 빨간색의 융해곡선, 다시 말하면 녹는 점은 H2의 녹는 점,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은 떨어지죠. 이해갑니까? 이런 예가 뭐 있냐고요. 여러분들 얼음판에 가서 그냥 신발 신고 서 있을 때하고 스케이트를 신고 서 있을 때 누가 압력이 더 클까요? 스케이트죠. 왜? 동일한 몸무게지만 면적이 작잖아요. 면적 분의 힘이 압력이에요, 여러분. 봐요. 장난이에요? 뽁! 뽁!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아프잖아요. 흉기가 끝이 다 어때요? 그게 압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H2O 같은 경우는요, 얼음에 줄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이러한 사각형 얼음을 이렇게 책상 위에 놔요. 이쪽도 책상 위에 이렇게 놔요. 그리고선 여기다 쇠로 사슬을 그린 거예요.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여기다 줄을 매달으면 얘가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세니까. 이해 갑니까? 압력이 세지면 녹는 점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 저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예로.
뭐, 사실 이게 승화옥선 이런 데는 뭐, 가을이면 서리가 내리는데 햇빛이면 날아간다. 뭐 이런 거. 그늘진 곳에, 응진 곳에 뭐, 눈이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언 빨래가 마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승화의 예죠. 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안 알려준다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와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상태 변화. 압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P1이 있고 P2가 있고 P3를 섞어놔요. 누구일 때가 압력이 제일 크다고요? P3일 때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는. 이해가요? 막 섞어놨을 때, A점에서 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가장 압력이 높은 경우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넘겨보실까요? 페이지 48쪽에 물의 상평형 그림 해석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상에서 A점 보이죠? A점이 여쯤 있어요. A점이 요쯤 있다고요. 그 A점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니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쭉 보면.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근데 걔가 만약에 수증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낮추는 거죠. 이해 갑니까? 압력을 낮춰야 수증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51쪽으로 갑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거든. 페이지 51쪽 보세요. 자, 51쪽에 뭐가 있냐면 액체의 증기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요?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2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U자관이 이렇게 존재해요. 맨 오른쪽 보세요. 오픈이죠? 네. 그럼 뭐가 있다 여기에? 대기압. 대기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아하 수은기둥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수은기둥이 왼쪽 오른쪽 어디가 세요? 오른쪽이 세요. 그죠? 낮은 쪽이 센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H1이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2 아니에요? 내가 1이라고 했어? 죽어가지고 H2야. 자, 그때 봐라. 여기에서의 대기압은 여기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가운데가 YL이지. 그럼 이 노란색은 뭐란 얘기냐? 바로 Y의 기체의 압력인 거야. 그럼 어떤 게 성립한다? 자, 대기압이 760이잖아. 이것은 H2라는 수은기둥에 얘를 더한 값인 거야. 이렇게. 이해가냐? 그게 여기도 작용해. 근데 가운데 봐봐. 가운데는 이렇게 되었지. 여기 높이차 얼마 나오고 H1. 그럼 얘가 센 거야. 맞아? 얘 압력 뭔데? 얘랑 똑같아. 얘 압력 결국은 압력이 뭐야? PY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도 PY야. 어디든 PY야. 여기도 PY고 여기도 PY고 다 PY야. 이상기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써봐. PY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누구 담겨있냐? X가 담겨있으면 여기는 누구의 압력이 있는 거야? 이쪽에. 얘 압력이 있는 거야. 그럼 뭐 여기도 압력, 여기도 압력 똑같다는 거야, 다. 그럼 무슨 얘기지? PX 압력에다가 H1을 더한 것과 같다. 이해하냐? 네. 결국 PY가 뭔데? 760-H2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 PX는 760-H2라는 Y의 또다시 이 값이 되는 거야, 압력이. 알았겠냐? 네. 그런 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질문. 얘들아,
증기압 누가 세? X가 세? Y가 세? 증기압. Y가 세다고. 그럼 끓는 점이 낮다고.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고. 휘발적이라고. 뭘 증발열이 작다고.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냐? 오케이? 됐어. 야, 왠지 뭐 어려울 것 같은 거 있냐? 없지? 자, 페이지 58쪽으로. 좀 빠른데, 좀 일찍 끝내줄게. 빨리 해갖고, 알았어? 이제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 고체가 있어, 얘들아. 고체. 액체 끝났어. 특히, 액체에서,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서 H2O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거 알아두고, 수소결합은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 명심하고. 자, 우리가 지금 또 보는 고체는 말이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게, 얘가 결정성 고체가 있고, 비결정성 고체가 있다는 거야.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건 잘 나오진 않지만, 결정성은 그 구조가 규칙적이라는 얘기야. 자, 규칙적 구조를 갖는 애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결합의 결정이 얘야. 그런데 불규칙적 구조를 갖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이 고무나 유리 같은 애들이다. 그 너네 읽어보면 어려울 게 없거든. 근데 간혹 애들이 당하는 게 있어. 자, 빛에 대해 등방성을 갖는 애가 누구냐는 거야. 결정성일까 비결정성일까? 자, 등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빛을 비춰도 똑같은 빛이 반사되는 거야. 얘야. 무슨 말이냐면 조금 물리적인 소견이 들어가는데 빛을 산란한다는 거야. 빛을 산란하게 되면 얼굴이 비쳐 이렇게. 이해가냐? 근데 규칙적이면 선생님 손 봐봐. 손가락 겉부분은 밝은데 안에가 검었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규칙적이면. 그래서 얘가 비등방성이다. 혹시나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아 저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두라고. 나머지는 너네가 안 헷갈려. 그래서 결정성 고체가 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온 결정 있죠. 분자 결정 있죠. 금속 결정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공유 결정 있죠.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얘들은 누구누구 있어요? 고무나 유리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고체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죠. 한 방에 볼 테니까 잘 봅니다. 먼저요. 각 결정들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구성, 입자가 무엇인지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은 어떤 힘으로 결합을 하는지 살필 거예요. 먼저 이온 결정을 보세요. 당연히 구성 입자는 양이온과 누구예요? 음이온입니다. 힘은 뭐예요?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정전기 인력. 뭐 예를 들어서 QQ 프라임 요렇게 쿨롱의 힘이에요. 저 QQ 프라임은 이온이 갖는 전하예요. NaCl 같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해 갔죠? 그래서 얘들 정전기적 인력을 계산하면 다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이온 플러스죠. 음이온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인력을 뜻해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러면
금속 결정이 있어요. 금속 결정은 중심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자유전자는 음유전을 떴고 중심 양이온은 플러스를 떴으니까 됐죠? 분자 결정이에요. 구성입자가 누굴까요? 분자입니다. 분자. 그럼 힘은 뭘까요? 분자 간 인력. 쌍극자 힘이든 분산력이든. 이해 갑니까? 공유 결정이 있어요, 여러분. 구성입자는 누구냐? 원자입니다, 얘들은 원자. 그럼 얘들은 어떤 결합으로 결합을 하냐? 공유 결합이에요. 자, 이 중에 화학 결합 아닌 거 누구예요? 힘 중에 화학 결합 아닌 거 누구예요? 응? 누구라고요? 얘기해봐요. 동시에 들려서 못 들었어요. 분자가 있네요. 맞아요. 저거 점선이잖아요. 거기에 수소기라고 포함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특징을 볼게요. 외력을 가하잖아요. 부서집니다. 소금을 기억하세요. 소금. 굵은 소금. 힘 좀 다 부서져요. 왜 그렇죠? 얘들은 자, 봐봐요. 플러스 이온 있고 마이너스 이온 있고 플러스 이온 있고 마이너스 이거 순차적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덩어리로. 근데 외력을 딱 가했는데 얘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버리면 이 부분에서 무슨力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하거든요. 부서져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온 결정을 더 자세히는 가르쳐주지 않을게요. 이온 결정에서 사실 아니 이거부터 하고 전기 전도성 전도성을 보면 고체와 액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고체와 액체. 얘들은 고체일 땐 전도성이 없는데 액체일 땐 있어요. 자, 이온 결정에 대한 심화를 잠깐 해드릴게요. 얘들 이온 결정에 이온 결합력이라고 있거든요. 이온 결합력이 힘이 정전기적 인력이잖아요. 이게 이거에 비례해요. 얘들은 고체 결정이니까. 근데 이것이 보세요. 전하량과 얘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이 우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NaCl이 있고 Na2O가 있고 MgO가 있다면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고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럼 이렇게 돼요. 녹는 점이. 얘가 약 800도씨라면 얘는 2600도씨나 그 정도 돼요. 이까가 훨씬 세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쓸 수 있거든요. 이 R이라는 게 이온 간 거리인데 자, 먼저 LiCl이 있고요. NaCl이 있다면 Cl은 상관없잖아요.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니네 Li 플러스는 누구 전자배치를 따라가요? 헬륨이죠. Na 플러스는 누구 따라가요? 네온이죠. 누가 홀쭉해요? 얘가 홀쭉하죠. 그래서 얘가 높아요. 거리가 가까워서.
아셨습니까? 그런 게 있다. 자, 금속 결정 봅니다. 얘들은 녹력 결정이 높죠. 다른 애들 얘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온 결정은 금속 결정보다 높아요. 얘들 금속들 알루미늄 정도 되잖아요. 600도씨 정도 돼요. 아까 소금 몇 도시라 했어요? 800도씨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녹력이 비교적 높다 이건 둘째 치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아요. 열도 잘 통하고 금속들이 그래요. 전기도 잘 통하고. 그 다음 각 금속마다 뭐가 존재해요? 고유한 광택이 존재해요. 고유한 광택. 금 알잖아. 금. 은도 알고요. 은빛, 금빛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외력을 가하면 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퍼짐성인데 여러분 감자전, 부추전, 녹두전, 해물, 파전 공통점이 뭡니까? 넓게 핀다는 거죠. 퍼짐성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성이라고 하죠. 연성. 이건 이제 뽑힘성인데 여러분 뭐 체력장 측정할 때 손 내리는 거죠. 유연성 테스트. 이렇게 뽑히는 허리를 얼마나 잘 뽑냐.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전성의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여러분. 호일. 호일. 알죠? 그 다음에 연성의 대표적인 게 전선. 구리선 같은 거 길게 뽑잖아요? 그런 거. 근데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얘들이요, 보세요.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봤더니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이 성질이 다 일어나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체일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죠. 단 여러분 심화 금속 결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플러스 그리고 요렇게 여러분 이 마이너스 뭘까요? 그래요. 이 자유전자고 이 플러스가 중심 양이온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잘 봅니다. 이렇게 플러스 극과 전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어떻죠?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만에 하나 이게 음극으로 움직인다? 이거 이온 결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써놓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음이온으로 착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플러스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무슨 결정이다? 금속 결정입니다. 근데 얘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럴 때 움직이죠. 외력을 가해갖고 퍼지거나 당겨지면 약간 움직일 수 있죠. 또 하나, 상태가 변하면. 액체가. 용융 상태가 되면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자, 분자 결정. 결합력이 최고로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승화성 물질이 많아요. 승화성 물질. 인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고체, 액체 모두 전도성 없어요. 자, 이게 이거 공유 결정을 원자 결정이라고도 하거든, 얘들아. 얘는 뭐냐? 녹는 점, 끓는 점, 매우 높다. 최고로 높아요, 애들이. 그리고 얘들은 결정성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얘들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존재해요. 결정성.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잘 봅니다. 이온 결정의 대표가 NaCl이나 MgO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금속 결정은 뭐 리튬, 그 다음에 Na, K. 잘 보세요.
이온 결정은 100% 화합물이에요. 대문자 투자. 그리고 금속 이온을 갖고 있어요. 자, 금속 결정은 100% 호돈수예요. 원소. 대문자 하나. 구분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분자 결정 무전은 이런 거야. 드라이 아이스. 승화성이지. 31에 가면 엄청 주잖아. 아이오딘. 그 다음에 나프탈렌 같은 거. 승화성 물질이야. 분자 결정이고. 자, 얘는 C. 누구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그럼 얘는 누굴 거야? 그렇지, 흑연. 얘가 예외잖아. 얘가 전기 전도성이 있어. 흑연이. 얘가 고체나 액체에서 모두 전도성이 있다고. 왜 그러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4개가 다 결합을 하는 게 이게 원자 결정이에요. 그물 구조라고 하거든, 다이아몬드는. 그런데 잘 봐. 이게 흑연이야. 얘들 결합 몇 개씩 하냐? 보니까. 원래 4개 해야 되잖아. 전자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야. 자유전자처럼. 위아래로. 그리고 이게 판상 구조라 잘 부서져. 그래서 너네 샤프심이 다 흑연인 거야. 이해 갔냐? 그런 것들만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말이야, 이런 결정들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기 전도성이야. 자, 전기 전도성이 고체, 액체 모두 통하는 게 누구다? 금속 결정이야. 액체, 액체만 통하는 건 이온 결정이야. 이제 나머지 뭐 남았어?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남았지? 농정점이 높은 게 공유 결정이야. 이러면 4개를 구분하기 편해. 뭐부터 구분해라고?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해라. 다시 정리하자.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하면, 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이 있다면, 자,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존재한대. 이걸로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금속 결정이다? B. 누가 이온 결정이다? A. 그러면 이들 둘은 공유결합한 물질이라는 거야. 그럼 분자 결정 아니면 공유결정인데 이 둘은 뭘로 구분해라? 끓는 점으로. 이게 매우 높으면 뭐고?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고 낮으면 분자 결정인 거야. 이해 갔냐? 첫 번째 뭘로 구분해라? 전기 전도성이야. 두 번째는 마지막 2개 남은 거 뭐로 구분해라? 온도, 농력 끓는 점. 매우 높으면 뭐라고? 원자 결정이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있냐? 뭐 59쪽까지 내용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 너네 58쪽에 그거 봐봐. 날개끌. 58쪽 날개끌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자, 얘가 이거야.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 전기 전도이 딱 생겼지? 네. 그 생기는 그 지점이 녹는 점이야. 그럼 무슨 얘기지? 고체일 땐 전도성이 없다가 액체일 때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결정 얘기야, 이거? 이온 결정 얘기야, 이 그림이. 이해 가냐? 네. 오케이, 바리. 그래, 여기까지 하자. 오늘 진짜 많이 나갔다, 너무 진도를. 얘들아, 문제는 뭐 69쪽까지 풀어와야 되는데, 69쪽까지.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래서 하나도 안 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와서 꼭 저리 치워, 이씨.